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론 강의 어떻게 시작되는가 말씀드리고 수업할게요. 강론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하는 과목 자체가 강론이 국어, 수, 사, 과 그 다음에 체, 미, 실 이렇게 강론을 나눠봅시다. 일단 도덕과 영어는 제외하겠습니다. 도덕은 어차피 강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육론과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영어는 거의 출제가 안 되죠. 그래서 총 8과목을 공부하는데 실제 시험 출제가 자, 국어, 수학은 초과정에서 국어가 몇 문제입니까? 3문제고 수학이 3문제, 사회과학이 초과정에서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럼 초과정에서 이게 출제가 될 때 국어가 11점, 수학이 11점, 얘가 9.9점이에요. 그럼 초등 특제에서 어떻게 되죠? 이거. 그러니까 3문제 중에 몇 문항씩? 국어 하나, 수학 하나, 사회 하나, 그 다음에 과학 하나. 그래서 총 일단 4문항의 선생님들 출제가 될 때 A형 그 다음에 무엇? B형으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제 미, 실입니다. 체음미실. 자, 얘네들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어떨 때 정말 많이 나올 때는 3점, 4점 나오지만 대개 이 부분의 시험의 출제는 지금 통합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지금 통합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일단은 기준은 선생님들 어디에 둘까요? 특수, 교육학의 선생님들 문제를 기준을 두겠죠. 그러니까 특수 교육학 부분이 한 1번, 2번 있잖아요. 아니면 3번 나온다면 이제 교육과정에 한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강론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선생님 구성됩니다. 그래서 체육, 음악, 미술, 실과는 굳이 일반 초과정에 있는 강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용도 많을 뿐더러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강의가 선생님들 구분이 됩니다. 국수사과는 일반 초과정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 문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선생님, 그런데 국수사과를 초등 문제를 가져오는 상태에서 선생님 이게 4문항만 출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얘네들도 선생님들 과목에 따라서는 또 4문항 이외에 뭐가 출제가 됩니까? 통합형이 출제가 됩니다. 즉 예를 들었을 때 올해 사회과라든가 과학과를 보면 어떻게 올해 과학과 문제가 문항이 제일 배점이 높아요, 선생님들? 이게 초과정으로 4점짜리가 나왔고 통합형으로 몇 점 나왔습니까? 4점짜리가 나왔잖아요, 선생님들. 거기서 3점짜리가 이 교육과정과 강론 문제야, 선생님들. 그러면 7점에서 8점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부분 있죠, 선생님들. 여기 부분의 내용을 공부할 때는 공통교육과정 그 다음에 무엇? 기본교육과정 있죠. 여기 부분은 다 같이 봐줘야 돼. 그럼 이제 공통을 보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뭘 봐야 될까? 이제 여기다가 지금 초등교육과정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국수사가 저 부분이 선생님들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요약본을 선호하거든요. 요약본을 선호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문제 풀 수도 없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국수사과는 요약이 아닙니다. 이건 초과정과 똑같은 형태를 봐줘야 되고 체음미 실의 강론도 요약이 아니라 기본교육과정과 선생님들 접목시켜서 강론의 내용을 제가 줄였을 뿐입니다. 있는 걸 요약한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가 어떻게 되냐면 국수사과는 3월에 강론 교재가 별도로 출간이 되고 체음미 실 있죠. 이건 별도로 교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1, 2월에 공부했을 때 1, 2월 교재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재를 가지고 하거든요. 1, 2월 교재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뭐가 있냐면 체, 미, 실, 또
또 사회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별도로 강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선생님들 연계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저도 뭐까지 확대할 생각이냐면 보통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강론 내용이 나오면요. 기본의 강론이 나왔을 때는 초과정 강론으로 되게 선생님들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초등 특수의 강론 문제 중에 그래도 가장 그래도 학자하고 미술과 문제를 물었을 때 저번에 학자하고 결부시켜서 잭슨 폴록의 선생님들 액션 페인팅이라는 그게 있잖아. 그래도 그게 그나마 조금 그래도 초과정하고 가장 깊게 연관지어서 조금 그게 좀 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형식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 지도서를 찾아보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 기본 있죠. 3, 4학년 기본 지도서가 나왔거든요. 미술과 같은 경우는 기본 지도서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올해 나온 기본 교육과정 3, 4학년 지도서 강론입니다.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강론을 볼 필요가 없고 제가 그건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미가 선생님 공부를 할 때. 그럼 강론을 본다 하더라도 강론을 보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선생님들? 교육과정을 알아야지만 뭘 알 수 있어요? 강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 철저히 이제 뭐가 병행이 돼야 되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을 모르면 공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할 겁니다. 근데 기출에서 답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기출이 나오면 선생님들 뭘 암기해버리냐면 기출 지문을 암기하십시오. 지문이 굉장히 뭐랄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술을 하겠습니다. 미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수업할 때 테마별 뽀개기라고 이것도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월부터 해왔었고 강론을 또 공부하다 보면 뭘 잊어버리냐면 교육과정 또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 미술과를 하죠. 미술과를 하면 테마별 뽀개기에서 미술과의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역량이나 또는 교수학습 모형 중요하잖아요. 그럼 테마별 뽀개기에서 이제 테마별 뽀개기라는 테마 자체가 전 교과가 1번은 역량이면 역량만 모아놨고 교수학습 모형이면 교수학습 모형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술 강론을 하면 미술 강론이 끝나면 테마별 뽀개기에서 미술에 관련된 교육과정의 뭐 교수학습 모형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것을 같이 복습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반복 심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선생님들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 첫 시간에 뭐 하냐면 미술을 하겠습니다. 미술. 이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 미술이 끝나면 실제 국수사가 있죠. 거기서 사회를 합니다. 사회. 사회 같은 이제 국수사가는 선생님들을 2주 합니다. 2주. 그리고 뭐 체험 미술은 무엇? 1주. 그리고 얘네들 하면서 테마별 교육과정 정리하는 거, 그 다음 기출문제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 일반 사회과입니다. 일반 초과정하고 선생님 똑같은 거예요. 이제 사회과 교육과정을, 사회과 강론을 공부하는 거야. 그럼 강론을 공부하면 굉장히 선생님 내용이 많아요. 얘네들 보면 모든 공부의 선생님들 시발점은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왼쪽에 교육과정에 보면 성취기준 파트가 있고 해설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 지도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공부를 해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내용이 선생님 많다고 했잖아요. 몇 페이지냐면 약 400페이지입니다. 이제 400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몇 점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선생님들? 4에서 6점을 버티기 위한 거예요, 선생님. 이게 일반 국수사과를 공부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하고 체험미술은 강론을 연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미술가에서 미술을 예를 들면 시각장애 별도로 나와 있었잖아요. 2022에. 그리고 여기에 뭐 기본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1, 2월 달에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 사이사이에다가 선생님들 뭘 집어넣었습니까? 강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1, 2월 달에는 뭐만 했을까? 이론만 했겠죠.
그럼 이제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강론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미술하면 미술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 자, 근데 1, 2월 달에 교재에는 선생님들 어차피 강론이 안 나왔잖아. 이게 3월 넘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추가했냐면, 오늘 나눠둔 유인물입니다. 유인물에 제가 이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기본교육과정 지도서 강론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3, 4, 어차피 기본교육과정 국정이잖아요, 선생님들. 초과정은 검정인데. 그래서 그걸 쭉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사실 저도 기본교육과정 정리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해보고 나니까 훨씬 초과정의 넓은 범위가 확실히 좁혀져요. 왜 그러냐면 기본의 중간중간에 초과정과 연계된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 아예 출처가 미래엔 지도 3학년 어디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액션 페인팅이 나왔듯이 중간에 하나하나가 이제 그 강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중간중간에 선생님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서 공부를 하면 훨씬 제가 봐서는 범위를 줄일 수 있고 명확한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왜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는가의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선생님들 보니까 한 학년이요. 큰 대단원이 6개가 나와요. 6개. 6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6개에 따른 작은 단원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럼 1-1 봐봐. 아름다운 나 표현이 있고 1-2에 특별한 나 표현이란 말 있어요. 그럼 1-3에 뭐가 있을까? 소중한 나라고 있을까 없을까? 하나의 대단원이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게 내용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대단원이 소단원 3개인데 그래서 3페이지로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 정리를 했어요. 3페이지로. 그러면 한 학년이 3, 6, 18, 18페이지가 나와요. 곱하기 2 하면 36페이지인데 3학년을 정리하다 보니까 4학년은 조금 틀을 달리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4학년에 의외로 강론 내용이 더 많아서 조금 그 틀은 달라요. 저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났을 때 선생님 무엇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보자. 여기 보십시오, 선생님들. 일단 활동 1, 2, 3이라고 있고 심화활동이라고 선생님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 선생님 일단 제가 지금 수업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1, 2월 달에 기본교육과정을 공부했다는 가정하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교육과정이 머리가 없으면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양한 감각으로 살펴보기에 활동 1, 2, 3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선생님들은 머릿속으로 뭘 떠올리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뭘 떠올려야 될까요? 2020 교육과정에 미술과의 영역을 떠올려야 돼. 그럼 2022 미술과의 영역은 선생님들 어떻게 됩니까? 미적 체형, 그 다음에 표현, 그 다음에 감상이 되겠죠. 그걸 딱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시각, 촉각, 청각, 놀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교육과정 자체에 굉장히 선생님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교과서가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선생님 여기 이제 오른쪽에 선생님들 자기평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요. 미술과에 앞으로 평가가 나온다면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는 프로세스 폴리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 지도서 강론을 보니까 모든 단원에 모든 차시가 다 뭐로 되어 있을까? 자기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과의 평가의 출제빈도 1번이 뭘까요? 자기평가야. 자기평가.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그리고 또 하나. 딱 여기 봐봤으면 지식이의 과정 기능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치터라고 있어 없어? 있죠. 이걸 봤어. 이걸 딱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범주가 어떻게 되죠?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그 다음에 무엇? 가치 태도야. 그러면 기존 임용고사 문제 스타일로 한다면요. 요 표를 그대로 주고 많이 나와요. 요 표를 주고 요걸 비워놓은 경우도 있고 이걸 비워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걸 비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할까? 쓰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뭐가 될까 이제? 이 세 가지 파트는 교육 과정 문제가 되겠죠. 자, 활동,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범주잖아요.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모든 차시에 중도, 중복장애 학생 지도 방안이 선생님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들 특수
교육학과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제가 이 부분만큼은 3, 4 지도서에 있는 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그러면 중도 중복장애 지도 방안이 있으면 이걸 보기 전에 선생님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될까? 교육과정이 있는 말이 떠올라야 돼. 교육과정에 이것 관련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보시면 예를 들어 11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 보시면 여기도 봐 선생님들 촉각, 후각, 미각 다양한 감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 정도가 심하여 몸으로 표현하기 어려움 있는 학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교육과정 이 말이 있잖아요. 또 13페이지 보면 시각 중복장애 학생이라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또 시각 중복장애 학생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핫팩을 만지며 따뜻한 느낌의 색으로 표현하거나 얼음으로 시원한 물을 만지며 차가운 느낌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야. 이게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을까요? 강론에 그대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론에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야 돼. 강론과 교육과정은 별개가 아니라 강론과 교육과정은 뭐가 되어 있다는 거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선생님들 제시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그러면 되게 이거겠지 이제. 특수교육학과 연관지었을 때 대부분 장애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이 주어진 상태에서 교사들이 대화해서 지도안 주고 문제 물어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선생님들. 자, 어차피 작년에는 시험에 안 나왔잖아요, 선생님들. 2026년도에 뭐 나왔습니까? 잭슨 폴록의 작품 선생님 나왔잖아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잭슨 폴록 화가를 아시나요? 이 화가는 완성된 상태의 작품보다는 자, 작가의 행위를 중요하더라. 행위. 직접 물감을 뿌리거나 흘리며 자유롭게 표현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감을 뿌린단 말이야, 선생님들. 그럼 이제 제가 틀을 한번 잡았어. 미술과가 시험에 나올 때 역량, 양식, 표현 방법, 내용 책의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모형.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이제 특수교육학에서 학인데 시각, 청각, 지체 그 다음에 특수교육공학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부분과 주로 선생님들 관련되는데 실제 제가 지도서를 보니까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부분 중 하나가 뭘까, 선생님들? 공학이야. 공학에서 무엇? 보안대 제자수통 있죠.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그럼 여기서는 표현 방법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선생님들. 문제가 용어를 쓰라고 했잖아요, 선생님들. 표현 방법이란 말이야, 표현 방법. 그럼 항상 조용 요소를 원래 따라가고, 그러면 이제 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선생님? 6페이지. 6페이지. 여기에 기본교육과정 자체에 유일하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이 사람입니다. 액션 페인팅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실제로 우리는 초등학교 아동들을 데리고 교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물감 뿌리기를 하고 있단 말이었어요. 이게 지금 교실에서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야? 장면 맞죠? 그러면서 이런 물감 뿌리기를 할 때, 자, 이걸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대한 또 뭐가 있어야 돼? 대체 방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선생님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3, 4 지도서에서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표현 기법이 자세히 설명되는 것들은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그걸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보면 선생님들 이제 뿌리기, 불리기, 흘리기 있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뿌리기와 관련된 게 선생님들 잭슨 폴록 맞죠? 앞으로 그럼 나온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 봐봐. 여기서. 어떤 게 문제로 1점짜리로 묻기 좋을까? 도화지에 물감을 떨어뜨리는 빨대로 물감을 뭐 한다? 분다. 이건 답지에 분다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물감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빨대로 뭐 할까? 훅 불면 물감이 뭐해? 이렇게 분사가 될 거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흘리기는 뭐야, 선생님들? 여기에다가 물감을 떨어뜨려서 뭐해?
흘리는 거야, 이게. 배틱이 뭐야, 배틱. 자, 여기다가 선생님들 뭐 하냐면 양초를 막 문질러. 그리고 그림을 그려봐, 물감을. 그럼 양초가 묻은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아요? 물감이 들어가지 않겠지. 그럼 선생님들 자체를 두고 묻기 좋은 것은 배틱이야, 배틱. 1점짜리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문제를 대비해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럼 범위가 훨씬 좁아져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어떤 식의 또 문제냐면 1페이지 봐봐. 또 2017년도에 나왔는데 활동 1, 2, 3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보면 활동 1, 2, 3 지금 나와 있죠. 활동 1, 2, 3. 그래가지고 세 개의 영역 중에서 활동 1과 3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량에 해당되는 활동의 예를 하나 쓰라는 말이 있어, 없어? 이건 미술과의 선생님들 뭘 묻고 있는 겁니까? 내용체계의 영역을 묻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제가 1페이지 보면 왼쪽에 뭐가 있는가, 선생님들? 활동 1, 2, 3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선생님 이거 여기 있는 거 굳이 암기할 필요 있어, 없어?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들 어떻게 더 할 수 있냐면 이 문제는 2022로 하면 영역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뭘로 주어질까? 범주야. 그럼 범주란 건 뭘 말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의 범주를 말합니다. 범주를. 그래서 선생님들 오른쪽에 이걸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암기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각이야. 뭔 말이냐면 어차피 두 개를 줘버려. 두 개. 그럼 위에도 다양한 감각으로 신체를 탐색하고 나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가? 맨 밑에 봐봐.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러면 과정 기능에 어떤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까? 그렇지. 다양한 감각이 들어가 있어야 돼, 선생님들. 이게. 그럼 뭐 내 몸이나 나의 특징을 뭐 탐색할 때, 놀이에 참여할 때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가? 쓸 수 있는가, 선생님,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빈칸 틀어놓고 물어보는 문제들이야, 선생님들. 자, 그래.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제가 봐서는 선생님들 2017학년도 문제 있죠. 이 문제가 2022의 기본교육과정 강론을 보는 문제의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17년대 보면 지혜의 특징을 주고 뭘 물었습니까? 의사소통 지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물었죠. 자, 이건 그럼 이제 선생님 뭘 물었다는 거냐면 특수 무엇 선생님들 교육학을 묻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특수 교육학을 물을 때 그러면 선생님들 2022라면 어떤 장애 쪽을 물어볼 확률이 제일 클 수 있을까? 미술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제? 시각이 들어있지. 그럼 시각장애란 말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제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뒤에다가 요거 추가해 놨습니다. 한번 저도 뭘 살펴봤냐면 선생님들 시각장애 기출문제 중에서 미술과 있죠. 미술과하고 관련 지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게. 음성 지원해야 돼, 안 해야 돼? 음성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31페이지에 음성 지원과 관련적 데이터 도서 쭉 나와 있고, 선생님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거 나와 있더나. 색상의 차이를 활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 게 뭐냐 해가지고 그 황반변성 있죠. 그게 선생님들 초등인 특수교육학 문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나왔냐면 시각장애 학생들의 무엇 조각 감상 지도할 때 뭐 해야 된다. 장갑 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시각장애니까 선생님들 뭐가 있을까? 촉각교수 있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제가 한번 전공은 아니어도 기출보고 선생님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선생님들 이런 것들은 앞에 어디야 제가 관련 제고냐면 좀 전에 선생님들 그 중도장애 대체 지도방안 있었잖아요, 선생님들.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특수교육학에서 일부 발췌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이제 청각장애 같은 경우 뭐가 필요할까? 하면 해설 선생님 필요하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하더라? 보완대책 의사소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 작품을 보고 내가 말로 뭐 해야 돼? 감상을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표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래.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선생님들 보완대책 의사소통 시스템의 사용 장벽 있죠.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고 그래서 다 정리한 거. 그 다음에 또
보완대체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제가 일요일 달에 이거 기억나세요, 선생님들? ACC 의사소통 능력 4가지 있었죠. 다 그래서 관련지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럼 이건 제가 자료만 추가했으니까 이건 선생님들 각자가 공부하십시오. 이건 하시고 제가 할 것은 기본교육과정, 초과정, 저도 강론 있죠. 그 부분을 선생님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체음미실은 이런 형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본, 공통, 초과정, 특수교육학 관련 지어서 공부하는 형태 있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지금 첫 시간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있죠.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먼저 다시 한번 보고 거기에 사이에 들어있는 강론을 본 다음에 주소도 강론 있죠. 주소도 강론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